네, 안녕하세요. 얼굴 새로운 분들은 동영상을 좀 보고 오셨나요? 안 보시고 이제 동영상을 빨리 보시면서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고요. 오늘 진도는 일단 교재 141페이지 공사, 의사 표시 여기를 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걸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둘이서.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둘이서 부동산 X를 얼마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누군가 청약을 했죠. 청약을 누가 했다고요? 청약을 누가 했다고? 먼저 말한 사람,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고 먼저 청약을 하고 거기에다가 오케이를 했어. 승낙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합의 자체를 곧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말을 한다고. 계약을 하면 뭔가 이게 행동을 했잖아요. 행위야. 근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효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따지려면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돼. 성립했어야 돼. 그래서 성립 요건 요걸 갖추고 난 뒤에 효력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진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있다고요? 당목이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저기 매매계약 봤더니 갑을 이렇게 당사자가 있죠.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매수인 이 사람은 X를 목적으로, 매도인 이 사람은 대금 10억을 목적으로 이렇게 X 10억 요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인데 보세요. 청약과 승낙 요것들을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의사표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갑은 X를 10억에 팔아야지 라고 머릿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밖으로 표시를 해. 그리고 이제 을은 저 X를 10억 주고 사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둘 다 의사표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때는 그냥 그 능력을 자격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어야 돼. 근데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돼. 사람 말고 우리 인격이 있는 권리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 법인이 그래. 법인 들어봤죠? 회사가 법인이야. 법인도 인격이 있어. 법인도 건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나오지는 않고 그냥 갑을병으로만 나오니까 그냥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권리 능력 있는 사람. 권리 능력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시까지. 출생할 때부터 사망시까지 가죠.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에 아직 애가 안 생겼어. 그럼 걔는 없는 거죠. 사람이었지만 돌아가셨어. 그럼 권리 능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 있어도 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지 되죠. 그래서 그걸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판단 능력은 보통은 있는데
판단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직 완전 어린애, 유아 생각해보세요. 유아가 말을 한다고 해서 엄마랑 말하잖아요. 그죠? 말한다고 해서 걔가 이런 거래할 만한 능력이 판단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으니까 없을 문자 써서 무효. 근데 다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의사 능력을 객관화해 둔 것이 행위 능력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부동산에 와서 계약을 맺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얘기가 나와요. 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냥 우리는 일단 미성년자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19세 미만, 19세 이상은 성년자,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는 미성년자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 뭐 하려면 부모 동의 받고 해야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도 지가 예를 들면 뭐 설에 추석 때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많이 지금 통장에 지 돈을 갖고 있어. 그래도 지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기를 사려고 해도 엄마 아빠 동의 받고 하라고 하는 것이 법이다. 아셨죠? 근데 이제 그냥 해버렸어. 그러면 그 행위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인정해줘. 그래서 취소를 하면 아예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처음부터 이 말을 소급이란 표현을 쓴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돼. 근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능력자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확정할 수 있어야 돼. 저 갑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데 도대체 저 X가 만약에 정말 우리 수학적으로 미지수야.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뭘 사고 팔기를 했는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할 수만 있으면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일을 약속을 해야 돼. 가능한 일을. 만약에 불가능하다, 불능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가능해야 돼. 가능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불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능이야. 그러면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계약이 적법해야 돼. 법에 적합해야 돼.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안 돼.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무효가 돼버려. 이런 얘기인 것이다.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임의 법규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랬죠. 임의 법규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해. 근데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그런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 법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타당성 법에다 일일이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써놨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의 행위를 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 봐보죠. 사회 질서 위반 같은 경우 봤더니 첩계약 있었죠. 첩계약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도박계약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랬다고. 근데 이게 법에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이걸 봤더니 야 우리 사회 질서가 이런 걸 인정해? 안 돼.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 지금 볼 거니까 놔두고 요거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에서 무효가 되면 이제 유효가 되면 그 계약을 맺은 것을 앞으로 할 일
해줄 일만 남았어. 그걸 이제 법에서 이행이라고 한다. 이행해 줄 것만 남아 있는데 이제 무효가 돼 버리면 무효면 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미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무효가 되면 그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야, 그걸 갖고 있는 게 부당해. 봐보세요. 돈을 주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이 무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가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돼. 아셨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소유권도 그 사람한테 지금 등기가 있어도 이미 소유권은 원래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주인이 내놔, 등기 말소해줘, 돌려줘 라고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이거 막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11월, 12월은 그냥 민법하고 친해지는 시기예요. 사귀는 단계니까 이거 여러분 처음에 친구 만나가지고 완전 처음에 호구조사 하지야. 너는 뭐 몇 남 몇 녀 중에 요즘은 이제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거 호구조사하고 이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나와도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지나가. 친구 다 아는 거 아니야. 친구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대 하고 지나가면 돼. 그런데 이런 경우 첩계약, 도박계약에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는 것이 돼서 그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첩한테 아파트를 한 채 줬어. 깨졌네. 내가 준 거 내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무효에서는 돼. 하지만 안 된다. 첩한테 준 것은 못 받아. 돌려받지 못해.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어. 도박계약은 무효란 말이에요. 원래 다른 무효 같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 이건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제 그냥 우리 판례에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포주 아시죠? 뭐 술집에 팔려가고 무슨 뭐 저 어디 뭐 하여간 그런 거 좀 그런 말은 안 쓰고 싶으니까 되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처음 이렇게 스카우트 해갈 때 스카웃이라는 표현 잘 안 그쪽에서는 안 쓰지만 할 때 돈을 선불금이라고 돈을 줘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 보니까 판례를 보면 나와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계약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500만 원 받고 내가 네가 시키는 데 가서 일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약은 계약이죠. 무효란 말이에요. 그거 계약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할 수 없지. 무효지. 근데 무효인데 그게 만약에 그냥 강행법 위반이면 그냥 다른 무효면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포주한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다. 불법 원인급여가 돼버리니까. 아셨죠?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강까지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 나머지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면 X 매매를 하는데 원래 그게 10만 원짜리래. 근데 그걸 떨이로 3만 원에 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한테 파는 거예요. 이런 매매 계약 10만 원짜리인데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런 매매 계약 하는 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야 무효야?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싸게 팔겠다는데. 맞죠? 심지어는 끼워서도 파는데 왜 안 돼? 그러면 봐보세요. 이 X가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그걸 3억에 판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팔겠지. 근데 10억짜리를 3억에 진짜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러면 이런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겠죠?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쳤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안 말려. 유효야. 유효라니까요. 아셨죠? 아니 싸게 떨이로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무효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가 될 때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면 이분이 시골 노파신데 아니면 뭐 시골 아니라도 뭐 서울 근교 뭐 서울이라도 노파신데 지금 이제 그분이 바깥 출입도 거의 못 하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이런 거 전혀 몰라. 곧 또 뭐 이렇게 동계 올림픽이 있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아무 짬도 몰라. 근데 또 약간 왔다 갔다 좀 하셔. 그런데 이 을이 나서서 가서 이제 잘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훅 갔죠. 이분한테 훅 갔어. 그래놓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셔드리고 뭐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계속 챙겨드리고 잘 해드릴 테니까 그냥 내가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쓰실 수 있는 돈 3억 내가 통장에 넣어놓을 테니까 이 등기 나한테 넘기라고. 요렇게 했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뭔가 냄새가 나잖아. 아니 냄새 나는 거 무효로 돌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봐보세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전에 미리 무기를 확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세게 말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중국이나 우리나라한테 또 일본한테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불공정 무역이다. 너희들만 이익 보고 나는 손해 보고 우리나라는 손해 보고 이 말이 되느냐? 그 얘기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불공정하다고. 뭐냐면 10억짜리를 진짜 3억에 이렇게 만약에 팔고 샀다면 이 사람은 이익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너무 불이익이죠. 근데 불이익하다고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뭔가 좀 이상해. 이 사람이 이제 법률 용어로 이렇게 쓰니까 궁박, 또 경솔, 또 무경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리고 이쪽에서 그걸 알면서 이용하면 그때 무효가 된다는 거야.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주는 걸? 지난주에 잠깐 들었긴 했어. 급여, 급부 그랬었죠? 급부. 그러면 또 이쪽에서 급부를 했죠? 이렇게 급부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이쪽에서도 또 급부를 하죠? 급부가 있으면 이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도 급부는 급부인데 반대급부야.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데 사실 우리 봐보세요.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산 사람 입장에서 잘 샀죠. 불균형은 불균형이지만 현저하게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정도가 되면 현저하게 불균형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대.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예 나중에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 무효. 이런 것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해놨다. 요걸 이제 사실 104조에다 써놨는데 요것도 하나의 우리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한 예로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봐 두시면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된다.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돼서 이거 실제로 다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야. 막 고소하니까 이제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사기로 많이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구속이 돼 있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마음이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면 농담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남편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 삼식이면 너무 힘든데 요즘 하는 그 개그로 너무 좋네. 이렇게 편안하면 부부가 아니야. 남편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정말 마음에 어떻게 될까 막 절박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이런 걸 궁박이라고 한다. 궁핍하고 절박한 것을 궁박이라고 한다. 아셨죠? 남편이 그러면 궁박해 안 궁박해? 궁박해.
지금 법률 용어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거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 나중에 가면 궁박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셨죠? 그런 게 있대. 예.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와가지고 그 남편의 채무자들이 와서 당신 남편 빼주는데 우리가 협조 받으려면 우리한테 남편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 그 사람들 입장에 채무 면제해주면 우리가 협조해줄게 그랬어. 그러니까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거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심해 안 심해? 그 궁박한 상황을 이쪽에서 이용해가지고 면제를 받았죠. 협조해주는 것은 너무 미미해. 그러니까 너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한다.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익을 많이 얻고 미국은 이익을 많이 얻지 못했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불공정행위. 근데 사실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느냐? 지들이 힘이 훨씬 세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힘도 약한데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힘 좀 약하죠. 조금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그냥 많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고 합시다. 이만큼 약해. 이만큼. 미국보다 약한데 만약에 우리한테만 계속 불리하게 뭔가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맺어. 그러면 이건 불공정 무역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불공정하지. 걔네들이 힘 세고 우리는 힘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지금 힘이 센데 우리가 이익을 좀 더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워낙에 잘하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의미인 것이다. 이런 걸 불공정행위라고 한다. 불공정행위는 뭐가 돼? 무효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예요. 여기서 의사표시 요것이 이 청약과 승낙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정리를 해보죠. 의사표시가 지웁니다. 효력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개로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먹은 대로 그러니까 의사대로 표시가 돼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봐보세요. 갑 입장에서 X를 10억에 팔아야지 의사 결정하고 표시했어. 일치하고 있죠? 또 을 입장에서도 저 X를 10억에 사야지 의사 결정하고 표시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단 말이야. 그리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표시는 5인데 그 의사가 5가 없는 거야. 정확하게는 5가 없는 X라고 보자고요. X. 이렇게 봐보자고요. 이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네? 일치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일단 이제 용어는 좀 어려워요. 비진의 표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내용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어디냐면요. 일단 141페이지 펴주세요. 141페이지. 이번 달까지는 그냥 민법 수업 듣는데 머릿속에 지진이 난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얘기. 궁박도 처음 들어봤거든. 그쵸? 비진의 표시가 뭐야? 나중에 가면 비진의 표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 이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셨죠? 예. 이렇게 되고 근데 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또 궁박 나오더니 강박이 나와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드네. 그냥 그런 게 있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천천히 알아가시는데 먼저 비진의 표시예요. 비진의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인데 일단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그 교재 141페이지
제107조 그 위에 봐보세요. 01번의 비진위 표시 그 밑에 제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해놨죠. 예. 그 두 개가 같은 말이다. 비진위 표시와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같은 말이라고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요렇게 이퀄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진위 표시와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같은 말이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 1항과 2항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 속은 일단 빼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괄호는 빼고 시작. 이 항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사고 친 게 있어.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사고를 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잘리게 생겼어. 그걸 이제 법적으로 징계 면직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징계 면직 당하면 앞으로 장래 문제가 생기죠.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걔를 써야 안 써요? 안 써. 잘못한 거 없어도 뭐 엊그저께 저 뉴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있더만요. 그 모 대학 수련의들 교수가 그렇게 사람을 막 패고 막 난리 그냥 막 폭행을 해가지고 막 멍이 들고 난리가 났더만요. 근데 그걸 밝혔더니 사실 정의를 위해서 밝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른 데서 안 받아줘. 이런 게 세상이야. 이런 게 세상.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고를 쳤어. 그러면 나중에 거기를 그만뒀을 때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그걸 조용히 해결하려고 진짜 마음에서는 진짜 깊이 들어가면 이 사직서 낼 생각이 없어. 하지만 사직서 내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냈단 말이에요.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그런 그 사직서 낸 행위는 유효라고 해야 될까요? 무효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보자고요. 그런 케이스를 하나 두고요. 그럼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자고요. 이번에는 그냥 단체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회사에서 몇몇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좀 솎아내려고 회사 사정이 또 안 좋대. 그 핑계 대가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어.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표 낼 생각이 원래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내라고 하니까 나만 안 내면 또 찍히겠어 안 찍히겠어? 또 찍힐 것 같거든요. 이미 찍힌 줄 모르고 그 찍힐 것 같아서 사직서를 냈어.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그 사표를 반려해 주는데 나와 내 일파들의 사표만 딱 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직서 낸 것은 효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앞에 거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앞에 거는 지가 사고 쳤어. 그러니까 그 사표가 수리돼도 한마디로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싸죠. 그래도 싸잖아요. 한 대 맞아도 싸. 쫓겨나도. 근데 그 다음 사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봐보면 이제 이거다. 진짜로 속마음에서 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징계 면직 당할 것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낼 생각이 없지만 내가 안 내면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네. 그래서 사표 내야지라고 의사결정을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어. 그러니까 그대로 표시를 했잖아요. 사직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일치 안 해? 일치하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그대로 일치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효력이 있다. 유효다. 근데 이 비진위 표시 아까 이제 봐보세요. 일괄 사표를 내라 그랬어. 할 수 없이 냈네? 할 수 없이 냈어. 근데 나는 낼 생각이 없었죠. 의사가 없었죠. 그런데 표시를 했어.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일괄 사표를 내라 그래서 회사에다가 일괄 사표를 낸 거예요. 이렇게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보세요. 이 경우는 이 지금 직원이에요. 직원. 회사. 나중에 가면 사용자, 피용자, 쓰는 사람, 쓰임을 받는 사람. 아셨죠? 네, 이렇게 말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죠. 아셨죠? 일치하지 않는데 이 직원 내는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사직서 낼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지. 알고서 한 거야. 알고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닐 비자를 쓴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걸 법정문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유효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가 있어. 다른 사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책에 쓰여진 그 사례인데 재밌는 사례야.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런 예를 넣어놨더라고요. 여친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를 갔어요. 좀 폼 좀 잡아보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최고급 요리. 근데 지난주에 미리 답사를 갔는데 그때 갔더니 그 재료가 없어서 못 판대. 그걸 다 알고 그날 이제 여친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시킨 거예요. 없을 걸 기대하고 없을 것을 생각하고. 그럼 봐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주문할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봐보세요. 요건 없고 표시만 있었던 거야. 다 알고 했죠. 뭐라고? 비진이 표시라고. 근데 비진이 표시는 뭐라고요? 유효라니까. 그런데 무효가 될 때가 있어. 근데 언제 무효로 하는 것이 맞을까 이거예요. 이런 경우 일괄 사표 낸 경우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로 봤더니 여기서 상대방이 봐보세요. 갑이 이런 비진이 표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다시 107조 한번 봐보세요. 107조 1항에 봤더니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다. 그렇게 해놨죠? 언제 그렇다고요?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걸 상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상대방이에서 상 동그라미, 알았거나에서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수 동그라미. 알 수 한꺼번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무효 동그라미.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본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이 사람이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일괄 사표를 내라고 할 때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낸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사표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 알았으니까 이 사표 낸 건 무효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뭐 봐보세요. 그 주문한 거, 고급 요리 주문한 거. 그거는 일단 주문 들어오면 재료 있으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근데 그쪽 식당 사장님이 그런 걸 알아 몰라? 기본적으로. 알아도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아도 몰라. 주문 들어왔으니까 주문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고? 유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비진이 표시는 그래서 원칙이 뭐야? 유효. 뭐일 때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나중에 약속해요.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언제 다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 저는 상할 수일 때는 무효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법률 용어 한 가지 정리합니다. 여기서
요게 지금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이 있어. 법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디에다가 용어 정리를 해놨느냐면 142페이지 한번 가셔서 봐보세요. 맨 밑에 142페이지 맨 밑에 가면 용어 설명 있죠? 용어 설명. 그 제목에다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1번 선의 동그라미, 2번 악의 동그라미. 선의와 악의에만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 아는 것을 악의.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아는 거. 법률 용어로 이렇게 한다. 한문으로는 선의는 이렇게 돼요. 이 선자가 착할 선자예요. 뜻의자. 그냥 읽으면 착한 뜻이야. 악의는 이 악자가 나쁜 악자, 나쁜 뜻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선의 악의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아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악의. 아셨죠? 이렇게 한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르는데도 주의를 다 했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고 주의를 안 했거나 덜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를 다 했지만 모르는 경우, 잘못이 없어. 이런 걸 무과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안 해서 덜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 과실이라고 한다. 마지막에 보니까 과실 있죠? 3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뭐 교통사고 나는 것들 보면 뭐 일부러 가서 확 완전 또라이들 가서 확 받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는 건 내가 잠깐 핸드폰 보는 사이에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갑자기 앞에 차 섰는데 모르고 가서 받아버릴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근데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덜 한 거야. 딱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또 전화 온다고 전화 이렇게 쳐다보다가 주의를 덜 해가지고 앞에 차가 선 걸 모르고 가서 받아버렸어. 그거 뭐라고? 과실이라고. 과실. 아셨죠? 근데 과실도 없이 갑자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내 선 잘 지키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왔어. 아니면 뭐 애가 확 튀어나왔어.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밟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 경우가 뭐가 돼요? 무과실. 참고로 이제 이런 얘기가 막 있어. 그 왜 옛날에 뭐 CCTV나 아니면 우리 차에 다 요즘 카메라가 다 달려 있죠. 그거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사고 나면 뭐 항상 운전자가 책임을 좀 졌어. 사실 그렇게 해야 보험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일을 처리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보험사가 항상 일단 사고 나면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쳤다니까. 근데 요즘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거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내 과실이 아니죠. 나는 법규 다 지켰는데, 물론 법규 다 지켜도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이 차가 들어온다거나 앞에 뭐 깜빡이를 켜고 그러면 나 속도 줄여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여지도 없이 갑자기 튀어들었어.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무과실이야. 아셨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잠깐 몸 좀 풀고 가자고. 지금 이때쯤 막 졸려. 지금 이때쯤 졸려. 금방 조금만 하고 쉴게요, 이제. 민법 되게 재밌죠? 요걸 시험 공부다, 처음부터 시험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너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1월, 12월은 그냥 친구랑 악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렇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아셨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정리해놨어. 그림 노트로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막 너무 여기서 막 그 책을 보면서 막 다 외우려고 덤벼든다든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선의, 아는 거 악의. 근데 모르는 거에도 무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다. 과실은 실수로 모른 거야. 무과실은 과실 없이, 내 잘못 없이 모른 거야. 이게 완벽한 거야. 선의 무과실. 근데 과실이 있는 건 그래도 책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알았거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알았다는 건 악이죠.
악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봐보세요.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주의를 좀 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이런 뜻이다. 즉 뭐냐면 선의인데 뭐가 있는 것이다? 과실이 있는 것이다. 아셨죠? 근데 봐보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랬으니까 이게 악이 또는이 된다. 악이 또는, 이때 우리 과실이 나온다는 얘기는 선의를 전제로 한 거예요. 선의 빼버리고, 그래서 악이 또는 과실일 때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요 반대 언제 유효일까? 이때는 이제 상대방이, 악이 반대가 뭐예요? 선의죠. 과실 반대는 뭐예요? 무과실. 그래서 상선무일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냥 들어두시면 돼. 그냥. 아셨죠? 보세요.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저런 뭐 사표 내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위해서 도와드린 거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예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 꼭 거기다 부동산을 집어넣거든요. 부동산을 집어넣어.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다는 거야.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그런데 갑이 진짜로는 그 부동산을 줄 의사가 없었는데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를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까지 해줬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진짜 의사가 없었으니까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가 되면 이거 어떻다고요? 유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유효야. 그런데 유효면 등기 넘어갔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을 거. 그런데 뭐가 될 수가 있어? 무효가 될 수가 있어. 언제? 상할 수일 때. 악이 또는 과실이 너무 기니까 상할 수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야. 상대방이 다 알았대.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대. 과실이 때. 그러면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이 등기가 여기 있지만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한테 있다고.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등기가 아무리 을에게 있어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병한테 이거를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세요. 이게 유효일 때는 누구 거야 이게? 을 거죠. 을이 자기 걸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병은 주인한테 사왔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봐보세요. 무효일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 원칙이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도 아닌데 지 걸 판대. 막 판대. 그걸 내가 사왔어. 내 거가 될 수 있을까? 지 것도 아닌데 넘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빠 엄마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애들이 돈 달라 그러면, 용돈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게 아니야. 빌려와도 그건 자기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으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줄 수가 없는 거지. 소유권 취득 못해. 하지만 병이 봐보세요. 이런 사람을 갑을을 뭐라고 하느냐. 이 비진이 표시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당사자자. 봐보세요. 둘이서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세를 점해 가고 있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그러지 마 막 말려. 그러면 그 우세를 점해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3자는 빠져. 그러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제3자란 개념은 뭐냐면 일단 기본 개념이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거기 우리 다시 앞에 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 107조 2항에 한번 봐보세요. 2항에 뭐라고 써놨는지. 다시 107조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셨죠? 이 사람이 선의 제3자가 되면 그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란 말로 바꿔서 읽으면 돼.
그 무효를 이 사람한테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병이 제3자인데 이 사람들 사이의 비진이 표시로서 이것이 무효다라는 것을 몰랐어.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해줘 버려.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셨죠? 이런 걸 비진이 표시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 교재로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가면요. 다시 141페이지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107조 1항에서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효력이 있다. 효력했다 동그라미 씁니다. 효력이 있다. 그 있다에서 이자가 있을 유자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이렇게 써놓은 거죠. 법조문에는 유효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쉬우라고 유효다 이렇게 써놓은 거지. 아셨죠? 다만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할 수일 때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그건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고요. 그런데 그때 그 무효가 되면 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전제로 한 거야. 아셨죠?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그 사람이 선의 제3자가 되면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갑이 병한테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야. 원칙은. 알았을 때는. 근데 몰랐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 선의에만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선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대항세모 이렇게 두겠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아셨죠? 대항 밑에 주장 이렇게 써둡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2페이지 다른 것들은 됐고요. 그 용어 설명에서 1번, 2번 선의하기를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선의하기 이렇게 묶어두고 어떤 사실 그 앞에다 이렇게 써둡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선의, 아는 걸 악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선의 옆에다가 무과실, 과실 이렇게 써두시기 바라면 이렇게 개념을 나눠간다. 선의에서 무과실, 과실이 있는 거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통정어의 표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